네, 녹화되고 있네. 그래. 카메라 각도 좀 잡을게요. 여기가 어은천인가? 은어천인가? 은어다리인가? 어은다리인가? 하여튼 그래요. 서신교 넘어가는 자리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까? 더 갈까? 저는 고민 중이에요. 다리 밑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낫나? 약간 깔끔한 거 비디오를 아까 계속 그냥 쉬지 않고 거의 마라톤 강의를 하셨으니까 힘드네. 앉아서 해도 되나요? 아이고, 앉아서 해도 될게요. 그러면 천안가 쪽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연맹체를 있나요? 연맹 국가까지는 될까요? 이제 세 개 있지만 두 개만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혼실 쪽을 담당하는 천안과 백제에서 파견한 천안가, 예전에 다 가긴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백제가 처음에 천안가를 외나라로 파견해요. 그쪽에서 우리 저기 시 하나만 달라고. 그럼 왕자 한 명 가니까 왕자들이 가고 어떻게 이주를 해요. 공주도 두고 왕자도 가고 황족들이 이주를 해요. 귀족들도 같이 이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국가를 세워요. 귀시 쪽에다 하나 세워요.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 있는 피섬이 규슈죠. 그러니까 규슈 쪽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어디가 나라를 세워요. 조그만 해요, 나라. 그리고 그 주변 일대를 연맹체에서 규슈하고 혼슈까지는 와요. 혼슈 쪽도 오긴 하는데 혼슈에서 그 당시에는 혼슈에서 규슈까지 바닷길로 간다는 게 어떻게 잘못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태평양 파도가 세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기 뭐냐 그 백제의 황족의 이제 씨를 받으러 이제 와요. 똑같이. 야, 이제 왕족들이 이제 저 백제 왕족들이 이제 저기 이주를 했죠. 그럼 백제 왕족들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규시 쪽으로 일본의 열도에서 이제 와요. 여기저기. 근데 이게 같은 섬인 규슈하고 옆에 혼슈까지는 올만해요. 홋카이도 시코쿠까지는. 규슈하고 시코쿠까지는 올만해, 규슈 쪽으로. 실질적으로 연맹체가 규슈 쪽하고 시코쿠까지만 이게 어떻게 형성이 돼요. 근데 혼슈 쪽은 원체 멀어서 못 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맹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약간 그 지형이 그래. 거기가 척박하고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혼실 쪽에 있는 한 부족이 어떻게 해요? 백제로 와가지고 여기 규슈 쪽은 우리가 씨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 저기 백제 황족들의 그 씨를 우리가 받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면 혼슈 섬 저 끝머리에 있는 부족들은 여기 규슈까지 오기가 힘들다. 가다 죽는다. 뭐 백제 오는 거는 뭐 당연히 그건 거의 너무 힘들고 거기서 혼슈에서 규슈까지 오는 것도 힘들다. 씨 받으러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혼슈 쪽에다도 어떻게 하나 저기, 왕족들을 좀 파견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백제 왕실에서 파견을 시킨 게 어떻게 혼슈 쪽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요? 저기 뭐냐? 무슨 정권이지? 야마토 정권이었고, 여기가. 이게 나중에 지금 현대의 천황과 가문이 그 야마토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이거 버럭 버전으로 이제 강의하고. 버럭 버전으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약간 버럭 하면서 막 핸드폰을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나를 보고 막 욕을 해. 이분 핸드폰에 있지만 어떻게 눈가랑 나를 보고 있어. 눈가를 반대로 돌려서 카메라 돌리면 바로 이제 그만큼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이게 딱 보면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빠른 건 카메라 돌렸을 때는 이미 딴 데 봤어. 하여튼 그래. 이제 조용하니까 조용해졌네. 기둥 뒤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네. 이제 강의를 할게요. 그럼 혼슈 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혼슈 쪽 천안가하고 규시 쪽 천안가가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백제의 왕실들이 유지를 했는데 완전 틀려요. 규슈 쪽은 백제 왕실 그 시스템으로 가요. 근데 혼슈 쪽으로 가는 천황가는 어떻게 되냐? 현지화를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규슈 쪽은 어떻게 해요? 백제 왕실과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 통치 방법. 그런데 혼슈 쪽으로 간 천황가 가면 어떻게 해요? 현지화로 적응을 해요. 약간 백제의 황실의 좀 관습과 문화 같은 거, 법제 같은 걸 많이 수정해가지고 현재화로 많이 바꿔요. 이게 지금 혼슈 쪽 천황가하고 규슈 쪽 천황가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통치 시스템이 틀려요. 규슈 쪽 천황가하고 혼슈 쪽 천황가. 그럼 어떻게 틀리냐? 예전에 얘기했는데 규슈 쪽은 씨만 줘요. 씨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백제도 예전에 씨를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지방 통세력에서 이렇게 명문가 가문에서 이렇게 여식을 보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제 왕이 어떻게 해요? 씨를 하사를 해요. 씨방이 따로 있어요. 예전에 왕궁터 자리에 보면 최고 뒤쪽에 정원의 중앙에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씨방 자리예요. 수원에 집이 따로 있어요. 궁이. 그게 씨방 자리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어요. 왕궁터 타지 자리, 씨방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 그럼 씨방 자리가 뭐 자리냐? 여기 지역, 백제 온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씨를 받으러 와요. 왕의 씨를 받으러 와요. 명문가 가문 여식들이. 그러면 그 씨를 주는 그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수원에는 그게 씨방, 그걸 씨방이라 하죠. 씨를 주는 방이라서 씨방.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왕부터 자리가 이제 강의를 했어. 찾아봐. 다 있어. 내가 유적 가서 직접 설명했어. 자, 어떻게 해? 그럼 규슈 쪽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씨만 줘. 자, 이제 명문가가 가면 오면 어떻게 씨방을 따로 만들고 어떻게 씨를 줘요. 황족들의 씨를 줘요. 혼슈 쪽은 어떻게 되냐? 혼슈 쪽은 현지화가 돼요. 씨 주는 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러 부족들이 나중에 부족 국가로 가는 단계 중에 어때요? 연맹체가 먼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부족 국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연맹체로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서로 피를 섞어요. 서로 이제 한 나라로 합병을 하는데 서로 왕래를 하는데 피를 섞어야 어떤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당시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바다로 다 막혀, 길이 다 바다와 산으로 막혀 해가지고 왕래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힘들었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이게 외교관 비슷하게 왔다 갔다 오고 상인들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지, 일반 서민들은 자기 그 지역 밖을 빠져요. 자, 일본 열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가 등이 있어요. 일본 열도가 혼슈가 보면 큰 등선이 산맥이 있고, 그 산맥으로 해서 작은 산맥도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으면 이 비처럼 산맥으로 돼 있고, 이쪽이 바다야. 그러면 보통 여기에 분지 지역이 있어요. 바다하고 강 가까운데, 이게 문명의 발달하고 거기에 어떻게 부족국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산맥 오고 바다가 가려져서 서로 왕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서로 이게 좀 피를 섞으려면 무슨 이게 예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프리카 부족들처럼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모은 부족들이 모여가 남녀가 모여가 이게 서로 피를 섞는 작업을 해야 이게 어떻게 연맹체가 이제 달성돼요. 이제 이게 연맹에서 혈맹으로 넘어가요. 자, 피는 물보다 진한하다는 말이 있죠. 자, 처음에 연맹을 우리가 맺어요. 연맹을 맺게 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돼요. 이게 연맹체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끈끈하게 나가요. 그게 혈맹 관계예요. 자, 혈맹 관계가 뭐냐? 서로 간에 피를 섞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가 친척이 돼요. 서로 간에. 이 부족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 세력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정략 결혼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피를 섞으면 어떻게 서로 일가친척이 돼요. 근데 예전 동맹체에 있을 때 어떻게 약속으로 해서 동맹이 맺어진 거, 그러니까 혈맹체는 여기서 한 가지 약속에서 어떻게 해요? 피를 섞으면서 어떻게 더 끈끈함이 있는 거죠. 이게 혈맹으로 넘어가요. 그럼 동맹에서 혈맹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한 국가에 어떻게 이게 연방 국가로 이게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하게 나름이 그 지역과 시대마다 이게 다 이게 순차가 틀려요. 방법도 틀리고.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가요. 중국도 예전에 대부분 그래요. 부족 간에 어떻게 부족 간에 먼저 이게 약속을 해요. 연맹 간에 서로 불가침 조약하고, 우리가 다른 부족한테 공격받으면 니들이 도와줘. 니들도 공격받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연맹이에요. 근데 연맹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약속 깨버리면, 그냥 뒤통수 때려버려, 그냥. 이게 연맹의 한계점이야. 연맹의 한계점은 어떻게 해? 약속을 깨고 어떻게 뒤통수를 때려버려. 다른 부족이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일을 갖다가 침범을 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연맹이 이게 한계점이에요. 이런 연맹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혈맹으로 나가요. 혈맹이 나가면, 이게 전 세계가 역사 보면 다 여기서 크게 벌어나죠.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정략 결혼해요. 그럼 피를 섞어. 그러면 예를 들면 왕족이나 부족장들 지도자 세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부족하고 피가 섞여 있어. 다 일가친척이야. 자,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연맹에서 혈맹으로 넘어간다. 이거 설명됐죠? 그럼 혈맹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서로 간에 우리가 한 형제 아닌가? 그럼 맞다고. 우리 통일합시다. 한 나라로. 그럼 어떻게, 오케이 하고 통일해요. 자, 이게 혈맹으로 해서 통일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방 국가가 탄생해요. 이런 식으로 연방 국가가 탄생해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혈맹을 먼저 피를 섞고, 그 다음에 연방으로 이제 이게 들어와요. 이게 연방 국가로 탄생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이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연방 국가까지는 탄생을 해요. 그럼 혈맹까지는 탄생하나요? 이게 애매한데 어느 정도 피는 섞는데 그게 많이 섞지를 못해요. 왜냐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왕래하게. 요거는 한번 여기서 포인트 한번 볼게요.